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자, 이제는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한 조정기에 들었다는 걸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한 지난 4월 부동산 거래 현황을 바탕으로 지금의 주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고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현재 매스컴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주택 판매량과 평균 가격의 변화를 보시면은요. 평균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129만 9천 불이었죠. 거의 한 130만 불 정도 됐는데 이 평균 주택 가격이 지난 4월에는 125만 4천 불 정도로 지금 4만 5천 불 정도 하락했죠. 한 달 만에요. 평균 주택 가격이요. 그리고 판매량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거래량이 거의 한 11,000채 정도 됐죠. 그런데 지난 4월에는 8,000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3,000채 정도 줄어든 거죠. 거래량이. 굉장히 큰 폭이죠. 요 전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작년 11월에서 12월 이때 한 3,000채 정도 거래량이 감소했거든요. 이 이후에 가장 크게 감소했죠.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에 어떻게 나올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평균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평균 주택 가격의 하향세와 함께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다른 수치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이번 달 판매량도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택 유형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주택 유형별로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은요. 우선 자, 특이한 점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 416 지역, 시티 오브 토론토 지역을 중심으로 올랐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지역과 다른 유형의 주택들은 모두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다시 보시면 여기 416 지역, 시티 오브 토론토 지역의 단독주택은 올랐죠. 그런데 905 토론토 외곽 지역은 내려갔죠. 세미디테치드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내려가고 있고요. 타운하우스도 그렇고요. 콘도 가격도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좀 완만하긴 하지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이 905 지역과 416 차이의 갭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점점 갭이 커지고 있고요. 세미디테치드도 그렇고요. 타운하우스도 지금 갭이 커지고 있죠. 특히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피크를 찍으면서 거의 만났죠. 지금 외곽과 시티 오브 토론토 지역의 평균 가격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콘도 가격 같은 경우도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시티 오브 토론토 416 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저항선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 폭이 크다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이 자료를 통해서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역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시티 오브 토론토 지역과 외곽이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시거든요. 자, 보시면 시티 오브 토론토 같은 경우는 디태치드, 단독주택과 세미디태치드는 아주 소폭 하락한 모습이죠. 반면에 타운하우스와 콘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비하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시면 여기 드럼 지역 같은 경우도 다 하락세죠. 콘도만 제외하고요. 그리고 특히 할튼 지역을 보시면 하락세가 굉장히 크죠. 지금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달 전에 비교해서 거의 16만 불 정도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서도 다른 점은 콘도 가격은 아직 미비하지만 상승하고 있고요. 필 지역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 세미디테치 다 하락하고 있죠. 반면 콘도 가격과 타운하우스 가격이 살짝 지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역 지역도 하락 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필 지역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시티 오브 토론토 중앙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그리고 외곽에서도 지금까지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그 조정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이 이렇게 하향세로 접어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택 가격이 이렇게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택가격의 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인 자, 매물 증가량은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416 지역, 시티 오브 토론토 지역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매물 증가량인데요. 자, 콘도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프리홀드 주택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달의 고점과 지금 거의 비슷해졌죠. 그런데 특히 콘도 매물의 증가세가 급격하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지난 1년 중에 가장 높아요. 그 요 밑에 보시면 이건 이제 액티브 리스팅이라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리스팅 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다른 그래프들이 2018년부터 21년까지인데 이 노란색이 지금 2022년 올해 그래프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다른 해의 리스팅 수를 앞섰죠. 여기 보시면 4월 중순쯤에 2021년 당시의 기록과 이제 접점을 가졌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2021년 작년보다 지금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그래프는 시티 오브 토론토, 그러니까 416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보시면 시티 오브 토론토에 비해서 다른 지역의 가격 폭이 훨씬 큰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티 오브 토론토 416 지역이 이 정도의 매물 증가량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외곽 지역은 이 416 지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걸 저희가 상대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게 시장에 나온 매물들이 팔리기까지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한번 보면은요. 지난 3월에 11일이 걸렸어요. 시장에 나온 매물이 팔리는 데까지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지난 4월에는 14일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저점을 찍고 이제 계속 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지역별 SNLR 변화량 추세를 보면은요. SNLR 수치가 여실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외곽 지역의 하락폭이 크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 하늘색 선 있죠? 이 하늘색 선이 욕 리전이거든요. 욕 리전 같은 경우는 시티 오브 토론토와 지금 만났죠. 그만큼 외곽은 하락폭이 크고 시티 오브 토론토, 그러니까 토론토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5월 초에 발표된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공개한 통계 자료를 보면 이렇게 광역 토론토 주택 시장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 하락폭이 더 크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와 같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어떤 기사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이제 RBC에서 중앙은행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 또 다른 상향 수정을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각 은행들은 예측을 하죠. 그래서 그 예측을 바탕으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죠. 그런데 RBC 같은 경우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빠르고 강하게 올릴 거라는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캐나다 중앙은행은 2023년까지 정책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2024년까지는 목표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은 경기 침체가 치명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일반 분들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제 중앙은행은 물론이고 다른 메이저 뱅크들도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가 계속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거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큰 변수가 없는 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경기 침체가 치명적이지 않는 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을 하나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Affordability Index라고 이 수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바이어들이, 이제 구매자들이 주택을 사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더 과대평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는 주택 가격처럼 소득도 함께 증가해야지 주택을 살 수 있겠죠. 근데 주택 가격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니까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여력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 Affordability Index가 2022년 1분기에 최악에 도달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42,000불이 필요하다 그랬죠. 페이먼트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모기지를 빌렸는데 그 모기지 빌린 비용으로 1년에 나가는 돈이 42,000불이라는 거예요. 뭐 얼마를 빌렸는지에 따라서 차이는 크겠습니다만 이제 평균이 이 42,000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수치죠. 여기도 보시면 평균 주택 지불액은 올해 1분기에 11.6% 증가하여 42,220불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게 토론토나 밴쿠버가 아닌 캐나다 전역의 평균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만큼 비싸졌다는 거죠. 근데 그래프에서 지금 퀘벡 지역은 좀 낮습니다만 anyway 지금 2020년 이후로 급격하게 지금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방금 전에 그 기사를 뒷받침하는 뉴스를 보면은요. 자, 부합산 소득이 10만에서 15만인 사람들은 다운페이를 저축할 수 없거나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임대시장으로 빠져들게 된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소득이 10만 불이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5하면 50이죠. 그러니까 대략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의 5배까지 모기지를 빌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10만 불인 사람은 50만 불까지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50만 불 모기지를 받아서 거기에 다운페이 10만 불, 15만 불 정도 해서 60만 불, 70만 불짜리 이런 집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이 좋은 사람들도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임대시장으로 이동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는 시내 중심부에 있는 모든 임대시장에 대해서 6개에서 8개의 오퍼를 보고 있고 이제 가격도 $100, $150 더 비싸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리얼터는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장된 모습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제 바뀌고 있는 흐름을 어느 정도는 설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집주인은 5년 전만 해도 자신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신용점수와 소득을 가진 세입자를 얻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요인이 지금의 임대 시장에, 그러니까 렌트 시장에 렌트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죠. 최근에 렌트 거래를 해보면 시장에 오랫동안 나와 있었던 매물들을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오래 나와 있다는 건 뭐 한 10일, 20일 정도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전에 나가는데 이제 그 정도 된 매물들을 보면 해당 주택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랜드로드가 까다로운 거예요. 이제 그만큼 더 높은 자격을 갖춘 테넌트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일단 렌트를 주고 나면 커머셜이 아닌 레지던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주인보다는 세입자가 이제 유리해지죠. 임대차 보호법에 영향을 받아서 말이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이 소식을 통해서 지금 주택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와 증가하고 있는 렌트 가격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자, 캐나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락은 올해 시작되어 202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느리지만 지속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이 옥스포드 이코노미의 자료가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좀 부정적인 자료들이 많아요. 뭐 주택가격이 24% 하락해서 2020년 초 이후에 얻은 대부분의 이제 이익들을 이제 쓸어버릴 거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 베러 드웰링이라는 매체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하락에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다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확인해 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일리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토론토는 굉장히 덥죠. 얼마 전에 겨울이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완전히 여름이에요, 지금. 그래서 날씨도 더운 데다가 지금의 주택 시장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잠깐만 공유해 볼게요. Y sale, ¿no? Sí, sale, está subiendo arriba, el de base. Ahí viene el de base, mira. Mira la mierda, 자, 영상이 좀 시원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유튜브 영상에서 이 빙하가 녹아서 떨어지는 이 영상을 보내드린 이유가 지금의 주택시장이 꼭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높고 거대한 빙하가 있었는데 환경이 바뀌면서 지금 외곽부터 녹고 있죠. 그래서 녹아서 그 빙하 조각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계속 떨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시장도 보면 그 철옹성같이 거대했던 빙하가 환경이 변하면서 녹아내리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게 굳이 비유를 하자면 3월 2일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저 끝쪽에 한 부분이 녹아내렸고요. 그리고 3월 30일 날 그러니까 외국인이 온타리오에서 주택을 구입했을 때 내야 하는 외국인 세액 상향 조정과 확대라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또 한 번 녹아내렸고요. 그리고 4월 3일 날 금리가 0.25가 아니라 0.5% 빅스텝으로 상승했죠. 그러면서 또 한 번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에 또 한 번 매물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처럼 이 빙하가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녹아내리지는 않죠. 한 부분이 녹아내리고 나서 다른 부분이 또 녹아내리고 그 조건이 되는 부분에서 녹아내리겠죠. 그런 것처럼 제가 시장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로 거래를 하는 지역 또는 거래를 앞으로 할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한 번씩 매물들이 이렇게 확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전체 광역 토론토 시장을 항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면 불가능하겠지만요. 시간적으로나 그렇게 볼 수 있었다면 어떤 시점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조정이 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지역별로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조정이 되고 있고요. 그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는 많은 바이어들이 알게 되면서 4월 말의 수요와 지금 5월 중순의 수요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발표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